그래서 홍익의 이제 습관, 이게 홍익을 할 때 이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홍익을 안 했을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그 이제 차이가 될 텐데요.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심은 홍익의 기본 마인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타심을 하면 뇌가 짜릿해지네. 이때 나오는 게 베타 엔돌핀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래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에 있는 거죠. 그게 이 베타 엔돌핀, 홍익의 그런 마인드다. 그래서 어린 아기 이 실험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아이는 학습되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인 홍익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구가 이 저차원에서 욕구에서 이제 고차원의 욕구를 발전해 가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모든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래서 동물로서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신성,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신성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 높은 차원으로 갈수록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죠. 욕구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 호르몬이 증가되어 쾌감도 크고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윤리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긴장시키는 거,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한쪽이 많아지면 여기서 보듯이 이제 그 억제 물질이 작용한다. 요게 이제 이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이고 세로토닌은 부교감신경이죠. 그런데 아드레날린이 계속 긴장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이제 세로토닌을 그 분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뭐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이완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이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전두 연암약을 자극받아서 분비할 경우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분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타 엔돌핀인데요. 홍익을 할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에 대한 그 선조들의 인식을 보면 3일 신고의 천궁훈이라고 나옵니다. 천궁훈에 보면 여기서 계만선 문만덕. 그러니까 선의 만선의 계단과 만덕의 문을 올라가면 이게 홍익 활동이죠. 홍익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영득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영득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통공헌을 하게 되면 홍익 활동을 해서 성통공헌을 하게 되면 영득 쾌락이다. 즉 베타 엔돌핀이 무한정이 분비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 천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홍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그 불교에서는 그 니르바나가 죽으면 가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 속에서 베타 엔돌핀을 무한정 분비시키면 된다. 영득이라고 영득. 무한정 분비. 이거는 기량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홍익은 창조주의 의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내내 혁명에서 나오는데요. 창조주 의지 합당한 사람 살아남고 이게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익적인 마인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면서 한쪽이 세지면 한쪽이 이제 또 다시 세지고자 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율신경과 관련된 게 이게 이제 빨간 게 교감신경이고 아세틸콜린 이게 이제 부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되면 현대인들이 이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대인들의 질병이 이겁니다. 코티졸. 이게 교감신경이 강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피가 이제 점점점 더 걸어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젖산분비, 피로물질이죠. 활성산소, 이런 게 나와서, 자, 이 스트레스를 이제 방어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량적인이라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이완이 돼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면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는 계속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거예요. 계속 긴장 하는 거예요. 사회 환경 자체가. 또 아니면 개인의 가치관이 이런 게 됐을 때 결국은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을 하면 결국은 절제 마인드로 가고 그다음에 부교감 신경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건강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선택이죠. 여기서 선택.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홍익인간의 조건이죠.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기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만 결국 홍익 마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 신령스러운 사람의 기본 조건은 이게 잘 조화롭게 됐을 때 우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이제 교감신경에서는 세균 정도는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교감신경, 그다음 교감신경이 잘 돼야만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뭐 예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고생하는 이유가 이건 그냥 자기의 선택의 결과죠.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연합냐, 이 전두엽이죠.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전두엽의 문제, 이게 현대인들의 지금 인성의 문제죠. 이 인성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결국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할 때 정상적으로 인간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화기가 뇌로 올라가니까 뇌가 다 익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은 결국은 이 신의 속성이에요.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능. 그래서 3일 신고에서 보듯이 그 신이라고 하는 건 신의 속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덕, 대해, 대력. 이게 신이죠. 신은. 그 다음에 생천, 주, 무수 세계의 조신신물. 그러니까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의 속성인데요. 결국은 그 신의 속성이 결국은 홍익인간, 한민족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정의는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의 주체다. 이게 홍익인간의 뇌과학적인 그런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뇌교육에서 많이 알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구자 강제인이 그 속에 기본적으로 홍익의 속성, 신의 속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요게 이제 홍익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우리가 이제 그 선도 명상법, 우리가 그 이 지감조식 금촉의 한국적 명상법의 핵심이 결국은 이 평화로움을 얻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의 정의, 결국 건강하고 조화로운 생명의 질서. 두 번째는 이 정충 기장 신명의 그런 시스템, 그 원리가 결국 홍익인간 양성의 시스템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 에너지는 기본적 에너지가 중앙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고 그다음에 계속 에너지가 정이 충만해지면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고 그래서 어른스러워지고 그다음에 점점점 에너지가 맑아지면서 결국은 이 자연의 정보, 우주 정보와 하나가 되는 그게 이 어르신의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리 성장하는 과정이 이 홍익인간 양성의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홍익인간은 의식이 이렇게 밝아지고 성장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죠. 홍익인간들이 결국은 이제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이화세계다 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전통 교육은 그냥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학습할 때, 그죠? 그 습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착상이 될 때부터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인 교육까지 가서 어르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결국 한국의 전통 교육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의 교육에 문제가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답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남루, 그 영남 밀양의 영남루 대표적인 데인데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현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황, 이승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제 기억에도 이 영남루 이 현판만 기억되지 이분들의 현판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남 제일로 이 현판이 근데 이 현판이 11살짜리가 7살짜리가 쓴 거예요. 그 쟁쟁한 분들의 이 현판보다 더 유명한 게 이 아이들의 현판입니다. 여기 다 써 있는 거예요. 17살짜리 똑같은 아버지죠. 이인재 부사. 이인재 부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글씨를, 글에는 신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의 그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높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영남루 옆에 천진궁이라 있어요. 천진궁. 우리가 삼일신고의 천궁후를 본딴 건데요. 이게 그 아버지가 여기서 그 아버지 이인재 그 아버지가 보수를 했어요. 여기를. 근데 보면 만덕전 여기 만덕전에서 이제 들어가는 계단. 계만선, 그죠? 계만선 문만덕 들어가면 천진, 삼진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명정에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익의 습관, 만선, 만덕의 습관을 가지면 결국은 진에 도달하고 그거는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인내천 사상, 이런 신일합일의 사상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이 선지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인들이죠. 분들을 모셔놓은 곳이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인간 완성의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조들의 수준 높은 그 교육이 결국 아이의 높은 정신세계를 만들어 놨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밀양이나 안동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이 한 지방에 이게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또 여기에 가보면 많은 독립지사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동, 밀양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용 선생이나 그다음에 또 이상용 선생의 그 역사의식이 이렇게 돼 있죠. 선도의 역사의식을 보존해 왔던 집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육사 뭐 이런 분들 안동의 유림, 그 유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외래 사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유림 자체가 선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양성의 시스템은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이 도표화 시킨 거고요. 웅녀를 선택할 거냐, 혼녀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혼녀는 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웅녀는 철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철의 입장에서 보면 인내력, 집중력이 있으면서 이제 에너지가 모이고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활동성이 증가가 되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의 주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거지만 이 중은 결국은 인내력, 집중이 떨어지는 거죠. 혼여. 그래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아까 봤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이 있더라도 이게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성공 체험도 못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은 내가 모자라니까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고, 그 다음에 남의 걸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의 걸 뺏으려고 하겠죠.
그게 결국은 이제 킬러가 되는 거죠. 요건 힐러가 되는 것이고 요건 킬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힐러가 될 거냐 킬러가 될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익인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내력, 집중력, 포용력, 책임감, 창의력. 습관은 뇌가 만들어내는 과학적 현상입니다. 뇌를 알고 활용할 줄 알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홍익의 습관은 나와 내가 속한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가장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